염증이 제때제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반복이 돼서 만성염증이 돼서 그 부위의 세포나 조직을 손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성염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질환들은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 8가지 정도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8가지 요인. 만약 이 8가지 중에 6가지 이상이나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미 몸은 만성염증 상태일 수 있어요.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만성염증에 효과적인 음식을 딱 하나만 소개해 주신다면?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 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선생님, 나이가 들면 사실 여기저기 많이 아프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다면서요? 나이가 들면서 손목이나 발목도 아프고 허리도 자꾸 아프고 그러시죠. 그게 뭐 단순한 근육통일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오랜 기간 장시간 쌓인 염증 때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성염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만성염증이 뭔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만성염증이라는 단어 안에는 만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급성염증을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급성염증은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뭐 길 가다가 어디 부딪혀서 발목을 찧었을 때 그때 굉장히 붓고 아프잖아요. 그거를 급성염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염증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염증은 우리가 다치거나 세균이나 이런 것들에 감염이 되었을 때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염증이라고 할 수 있는 뾰루지 같은 게 났다가도 금세 며칠이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이런 염증 반응은 굉장히 정상적인 생리 과정이에요. 그런데 만성염증은 뭐냐면 한 수일에서 수주 내에 사라져야 될 염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이 돼서 조직의 손상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식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염증이 제때제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반복이 돼서 만성염증이 돼서 그 부위에 세포나 조직을 손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성염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추후 되게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이 무서운 이유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만성염증은 단순한 통증에서 그치지 않고요. 동맥경화증이라는 질환을 들어보셨죠? 네. 동맥경화증은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심장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뇌혈류에 문제가 생기면 뇌졸중,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고 이런 질환들은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바로 혈관에 생기는 만성염증 때문이에요. 이런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알츠하이머나 치매 같은 경우도 뇌에 존재하는 신경부에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면서 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또 강직성 척추염 아니면 뭐 류마티스 관절염 아니면 원형탈모 이런 것들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게 면역계에 이상이 생겨서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면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성염증은 면역계를 교란시키고 피부질환이나 대사질환, 자가면역질환 이런 식으로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5명 중 3명이 염증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심지어 일부 암 같은 경우도 만성염증이 세포를 공격하면서 암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성염증은 왜 걸릴까요? 만성염증은 급성염증이 생겼을 때 이게 제대로 처치가 되지 않으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성염증은 선천적으로 이런 염증에 취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면역계가 너무 과도하게 항진되거나 너무 과도하게 떨어지시는 분들은 염증에 취약해서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좀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또 많은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거든요.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식단이라든지 수면 문제라든지 아니면 적절히 운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활 습관이 누적되다 보면 염증이 생겼을 때 이걸 제대로 대처하는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만성염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비만도 원인인가요? 여러 원인 중에? 비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고요. 비만은 단순한 체중 증가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뱃살이라고 하죠. 지방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이 있어요. 피하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피부 밑에 존재하는 지방을 의미하고 우리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하는 내장 지방은 이 뱃살이거든요. 간장, 심장, 위장 이 사이사이에 껴있는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을 이렇게 조직을 추출해서 관찰해 보면 피하 지방과 다르게 내장 지방은 실제로 염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만이 오래되게 되면 내장 지방이 많은 곳에 염증이 끼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혈관에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내장에 염증을 유발해서 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많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하나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음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이런 음식들을 저희가 매우 좋아하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정제탄수화물 같은 경우도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체내 대사 과정을 거쳐서 독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고 또 질이 떨어지는 지방,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 같은 음식들을 많이 섭취해도 이게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흔히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밤 늦게 뭐 치킨이나 떡볶이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잤을 때 다음날에 꼭 얼굴에 뾰루지 같은 게 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염증을 유발하는 것이거든요. 염증이 피부로 나타났을 때 그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만성염증에 잘 걸리는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까? 만성염증에 잘 걸리는 분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면역 체계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감기 시즌이 지나가도 누구는 유독 감기에 잘 걸리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바이러스 질환들, 대상포진이라던가 헤르페스라던가 입술에 뭐가 난다던가 이게 유난히 잘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감기에 걸린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면역계 자체 이상이 좀 있으신 분들이셔서 이런 분들이 장기간 나쁜 음식이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됐을 때 만성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만성염증의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된 사람인지 아닌지 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성염증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 8가지 정도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8가지 요인. 첫 번째는 만성적인 피로감이고요. 이런 피로는 어떤 질환이 없이 내가 자도 피곤하고 아무리 휴식을 취해도 가시지 않는 피로감이 있을 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는 소화불량이고요. 어떠한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식사 후에 복부 팽만감을 강하게 느끼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통증이 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통증이 발생한다는 예시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내가 어디 뭐 다치거나 한 것도 아닌데 좀 통증이 생기고 이것에 대해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드름이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드름이 한번 생겼을 때 이 흉터가 남아서 잘 없어지지 않는 경우도 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염증이 오래되다 보면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머리가 멍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심해지면 브레인포그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증상이 해당될 수 있고 브레인포그는 머리가 멍한 상태로 계속 가는 건가요? 그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장기간 유지되면서 공부를 하기가 어렵다던가 아니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던가 그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식욕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음식이 너무 땡겨서 특히 단 음식이 많이 땡기시고 실제로 식사를 하고 난 직후에도 식욕을 느끼셔서 계속 폭식이나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두통이나 편두통이 자꾸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다음 8번째로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손발이 차거나 자주 붓는 경우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8가지 증상 중에서 만약에 내가 2가지 정도만 있다고 하면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3가지에서 5가지 정도가 있다면 만성염증의 경고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8가지 중에 6가지 이상이나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미 몸은 만성염증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꼭 치료나 관리가 좀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만성염증에 내가 걸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치료해요? 만성염증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 혈액검사를 해봐도 염증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을 다 끊어야 됩니다. 염증은 없애고 있는데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은 계속 드시고 계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단 관리만 하셔도 염증 수치가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저는 식단 관리와 더불어서 영양제 처방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양제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만성 염증에 효과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오메가3 같은 것들이 염증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많이 알고 계시는 비타민C 같은 경우도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염증을 줄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영양제라는 게 무조건 먹으면 좋은 게 아니라 본인이 나타나는 증상이나 아니면 몸 상태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맞춰서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음식만 잘 먹어도 보약 못지않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성염증에 효과적인 음식을 딱 하나만 소개해 주신다면?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 네. 강황이거든요. 강황이라고 하면 좀 낯서실 텐데 요즘 영양제를 좀 챙겨 드시는 분들은 커큐민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강황의 주 성분이 바로 커큐민이거든요. 이 강황은 한약재로도 쓰이고 있는데 색깔이 굉장히 노래요. 향균 작용이나 항염증 작용이 굉장히 강한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황 같은 경우는 뭐 만성적으로 통증이 심하거나 아니면 위장에 염증이 심해서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리는 필수 음식이자 영양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강황 그러면은 카레라고 알고 있고 또 울금이라는 것도 비슷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요 세 개는 맞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강황과 울금은 동일한 거라고 보셔도 되고요. 카레의 주 성분이 강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시니까 되게 좀 신기한데 실제로 카레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염증이 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인도 사람들이 염증이 잘 안 생겨요? 음식으로 먹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료의 목적으로는 용량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따로 강황이나 아니면 영양제로 드시는 게 좋겠죠.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보통은 흔하게 이렇게 인터넷에 강황이라고 검색하시면 강황 가루가 좀 많이 나오세요. 그런데 강황 가루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것만 먹었을 때는 커큐민의 흡수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강황을 가루로 드신다고 하면 후추랑 함께 드시라고 많이 권유를 드립니다. 강황 가루를 후추랑 같이 먹었을 때는 커큐민의 흡수율이 2000% 정도 이상 증가를 하거든요. 만약에 가루로 드신다고 하시면 후추를 꼭 함께 섞어서 드시라고 권유를 드리고요. 그럼 강황 가루하고 후추하고 섞어서 그냥 가루를 털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비율은 어떻게 돼요? 비율? 비율은 1대1로 맞춰주시면 똑같이요? 후추를 1, 2를 먹으면 못 먹지 않나요? 먹을 수가 있나? 물에 타서 드시면 타서. 네네. 이걸 생으로 먹으면 너무 힘드시니까 강황이랑 후추를 같이 물에 타서 따뜻한 물로 하루에 한 잔 정도 드시는 거를 좀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제가 있는데 강황은 영양제로 섭취했을 때도 후추와 함께 섭취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후추도 피페린이라고 하는 성분의 영양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황의 커큐민과 후추의 피페린을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강황을 단독으로 섭취한다고 하면 그냥 일반 커큐민이 아니라 리포솜 커큐민이라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리포솜이 뭐냐면 커큐민을 지질막으로 감싼 거예요. 쉽게 말하면 껍질을 입혀주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흡수율이 조금 더 좋아지거든요. 네. 그럼 강황을 먹을 때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모든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강황 가루로 드실 경우에는 하루에 최대 13g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식으로 드실 때는 저는 10g 정도면 충분해서 이 정도 용량을 지켜서 드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강황을 만약 영양제로 드신다고 하시면 500에서 1000mg이 하루 권장 섭취량이거든요. 이것 이상으로 복용했을 때는 오히려 위장장애를 일으킨다던가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이 용량을 지켜서 꾸준히 드시는 거를 좀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만성염증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만성염증이 무서운 건 당장은 나한테 큰 질환이나 통증을 안겨주지 않는데 이게 장기간 이어졌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질환을 유발하는 것이거든요. 당장 불편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체크리스트 중에 만약 내가 한 3가지에서 5가지 이상 해당된다고 하시면 염증이 진행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성염증을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뭐 고혈압이라던가 당뇨라던가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 질환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한의학에 이제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 불치이병, 치미병이라고 해서 이미 병이 생긴 것은 고치지 못하고 아직 병이 되지 않은 것은 고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빨리 관리를 하시는 게 시간과 비용을 더 아끼고 더 건강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당장 불편하지 않으셔도 조금만 더 음식이나 이런 생활관리법을 좀 신경 쓰신다면 건강하게 좀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만성염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들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